7월 9일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영상을 여러 개 좀 올려드리고는 있는데 뭐 시황과 관련돼서는 사실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황에 대해서는 뭐 굳이 좀 말씀을 좀 안 드리고 종목 설명하면서 잠깐씩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시장이 좀 많이 빠지고 그러면은 뭐 좀 중요해요.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인 종목들이 많이 빠지는 그런 상황은 대부분 시장 문제가 크기 때문에 요것을 조금 언급을 좀 드리고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 마무리 됐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은 1조 8천억 1조 8,500억이나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3일 동안 거의 4조 원 가까이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날도 1조가 좀 넘어갔고 이날도 1조가 넘어갔고 오늘이 1조 8,500원이 1조 8,500억이니까 한 3일 동안 4조 원 가까이 열심히 파는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이 뭐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연기금은 소폭 좀 매도를 했고 기관의 힘은 별로 없습니다. 뭐 금융투자가 매도가 많이 나왔지만 이거는 뭐 외국인의 선물 매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나온 그런 매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됐든 외국인이 다시 선물을 매수를 하면은 다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열심히 매도를 하니까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코스피 자체는 사실 뭐 별로 움직임이 좋지는 않아요. 수급만 봐서는 정말 안 좋습니다. 수급만 봐서는 정말 안 좋은데 그래도 오후장에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죠. 그래서 이게 뭐 기술적으로는 분석이 잘 안 돼요. 보더라도 뭐 이게 하나도 맞아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긴 그 밑꼬리를 달고서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긴 꼬리를 달면은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이게 상반기에는 조정이 요만큼까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 가다가 또 조정이 나왔는데 어찌됐든 간에 요 영역에서 이 반전을 시도를 하는 그러한 시장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시장이 정말 나쁜 시장이고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굉장히 비관적으로 볼 것 같았으면은 지수를 이 정도까지 안 올렸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시장이 정말 안 좋았다라면은 지수가 여기 선에서 놀다가 오늘과 같은 흐름이 나오면은 3천을 다시 하회하는 그러면서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는 그러한 흐름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기서 추세를 자꾸 돌렸잖아요.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이 말은 그래도 좀 올리겠다라는 신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하락이 좀 나왔지만 그래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코스닥도 보게 되면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는 안 좋게 이제 안 좋았을 거면은 여기서 올리지도 않았어요. 여기서도 올리지도 않았고 괜찮게 보니까 이제 올린 거죠. 일단 코스닥이 밑꼬리가 더 크게 나타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오후에 끝까지 밀어 올릴 때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후에 그냥 쭉 밀어버리면은 하락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쭉 올렸잖아요. 그래서 단기 저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 역시도 보시면은 수급도 코스닥 수급은 좀 괜찮아요. 오늘 외국인이 최종적으로는 순매수 장 막판에 좀 많이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도 사실 뭐 많이 매도를 했었는데 장 막판에 많이 또 순매수 전환을 했습니다. 그럼에 따라 시장을 많이 끌어올렸어요. 근데 이제 오늘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수급은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지만 지수는 빠졌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개인들이 무서워서 어떻든 간에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고 반대 매매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무튼 매도는 많이 나왔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개인들이 매도를 해서 시장이 빠지면은 단기 저점일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등락 비율, 그러니까는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비율이 뭐 장중에 그 오후 들어서 지수를 많이 만회를 했으니까 상승 종목이 늘어났지만 어찌됐든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95%의 종목들이 하락이 나왔어요.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 등락 비율에 따라서 시장을 분석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상장 종목 중에 90% 정도가 하락이 나오고 나머지 10%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 단기 저점으로 보는 경우도 많아요. 예. 오늘 이제 그러한 이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저점 가능성을 좀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뭐 100%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그래 왔다. 예,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스닥은 긴 꼬리를 들었고 종가 기준으로는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다음 주에도 이제 시장이 열리겠죠. 다음 주에도 시장이 열리는데 다음 주에는 여기만 안 깨면 돼요. 예, 여기만 안 깨면 됩니다. 근데 21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장중에 여기까지 좀 뺐다가 다시 이렇게 올리는 그러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저점만 잘 지켜준다라면은 다시 추세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오늘 마무리를 잘 했어요. 예. 물론 코스피는 매물이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분위기가 안 좋지만 뭐 또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종목들이 워낙 안 갔잖아요. 예. 뭐 그렇긴 했지만은 어찌됐든 네, 긴 꼬리를 들고 올라왔고 코스닥도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줘서 다음 주에는 다시 시장이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예,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침 그 지금 출발한 유럽 증시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급락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이제 바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에서 오전에 하락 전환했던 미 증시 선물도 하락을 했었지만 지금은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모습. 일단은 출발은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도 보시면은 아시아 증시 마감 현황 보면 일본이 오늘 2% 넘게 하락이 나왔었는데 상당히 많이 만회를 한 그런 모습이고 중국 증시도 별로 안 빠졌어요. 약보합. 홍콩은 어제 급락 나왔는데 상승 전환해서 마무리돼서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다음 주에 상승을 염두를 하고서 반등을 염두를 하고서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미 증시가 제가 보기에는 빠지지만 않으면 돼요. 예, 왜냐면은 말씀을 좀 드렸지만 미국 증시 보게 되면은 끝나는 게 양호하게 끝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늘과 같은 흐름이 나왔죠. 다우지수는 나스닥은 오히려 쭉 끌어올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별로 안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 많이 안 올라도 됩니다. 조금만 올라도 돼요. 예. 제가 보기에는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14,650 정도, 예, 그 정도만 올라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국내 증시도 반등이 뭐 크게 나오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시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정리를 하자면 오늘 마무리는 정말 그냥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뭐 걱정할 수준은 아니었고, 예. 계속해서 뺄 생각이었으면은 이렇게까지 올리지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섹터별로 보면은 사실 오늘 하락 종목 수가 워낙 많은 날이기 때문에 뭐 어느 섹터가 좋았다, 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예, 7월 달 동안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섹터는 똑같아요. 2차 전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원자력.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말씀드리는 게 건설주, 예,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도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이제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일반적인 종목 중에서는 바이오,
2차 전지, 시스템 반도체, 요것만 말씀을 좀 드렸죠. 테마성 종목도 관심을 갖고, 이런 일반 종목도 관심을 이제 가질 필요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장 막판에 오후 들어가지고 그냥 다 상승이 나왔어요. LG화학만 좀 빠졌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완성업체 같은 경우에는 요 세 회사가 있는데, 좀 아쉬운 거는 지금 중국에 있는 CATL이라는 2차 전지 업체가 세계 1위죠.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못 오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분할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빨리 상장이 돼야 돼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되든, 아니면은 뭐 SK 이노베이션이 빨리 분할을 하든, 뭐 그래야 돼요. 사실 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지금 정유 사업을 빼고 2차 전지 사업만 그 봤을 때는 시가총액이 뭐 6조? 증권가에서 평가하는 거는 6, 7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저평가죠. 6, 7조면은 뭐 여기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케미칼, SK 아이테크놀로지보다 낮아요.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지금 시가총액이 15조예요. 15조. 15조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도 12조입니다. 근데 SK 이노베이션은 정유 사업을 딱 떼고 나면은, 한 6조, 5, 6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저평가인데, 분할한다고 하니까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조금 아쉬운 거는, 왜 이것을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이 모양으로 만들었는가. 이게 좀 아쉬운 거예요. 차라리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성장성을 계속해서 보이고 이 부분이 흑자 전환해서 돈을 벌기 시작을 할 때 해도 늦지 않는데 굳이 지금 해가지고 주가를 이런 식으로 망가놓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영향이 없는 삼성 SDI는 계속해서 오르죠. 미국, 중국에 있는 업체도 계속해서 오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이쪽에는 안 돌고 삼성 SDI와 그리고 나머지 2차 전지 소재 업체에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 BM 또 오르고 코스모신 소재도 오늘 또 급등 나왔고 이제 안 가던 LNF도 이제 상승이 나오려고 하죠.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덜 오른 상대적으로 덜 오른 동화기업 이런 종목도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이고 이 첨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고체 배터리 하면은 쓸모가 없는데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대주전자 재료도 올라오고 신흥 SEC, 상신 EDP도 계속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뭐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들은 뭐 그냥 볼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 특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LG화학서부터 상신 EDP까지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 시장이 안 좋음에도 이렇게 올라가고 확실하게 시장의 주도주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비메모리도 얘네도 안 죽죠. 근데 이제 보면은 확실히 테스나가 강하고 그 다음이 네페스, LB세미콘 요 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도 나쁘지 않다. 근데 오늘 FST가 좀 많이 올랐어요. 얘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인데, 근데 얘는 이제 그간 흐름이 좀 그랬던 게, 이때 엄청나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조정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차, 바이오주 봐야죠. 바이오주. 바이오주들도 뭐 오늘 뭐 레고캠 바이오가 이제 또 뭐 이날 급락 나왔는데 다 만회를 해버렸죠. 그래서 다시 좋아졌습니다. 이런 캔들이 나오기는 좀 힘든데 뭐 어지럽죠. 여기서 급락 나오더니 다시 올리더니 또 급락 나오는데 다시 이걸 다 만회를 하고 그러면은 요번에는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백신을 생산하는 휴원스 글로벌도 다시 한번 랠리를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수급을 좀 보게 되면은
자, 보시면 올릭스도 오늘 수급이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올릭스는 누군가 매도하는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순 매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개인들이 무서워서 매도를 한 게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이 그런 거예요. 어, 오늘 뭐 이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기관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지만 개인들이 매도를 했어요. 예, 어찌됐든 약보합에서 마무리됐지만 빠진 건 빠진 거거든요. 예. 어찌됐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근데 수급은 여전히 좋다. 예. 녹십자 랩셀도 오늘 외국인은 매수하고 기관은 조금 매도했죠.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순 매수가 더 강해요. 개인들 매도했고, 그냥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 거고. 자, 한미사이언스는 이제 조금 좀 팔았습니다. 예,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이 급락이 나오든 안 나오든 여기를 계속 지지를 해주잖아요. 정확하게. 예. 그러면 여기가 저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알테오제는 오늘도 수급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앞타랑 티움은 어제 최근에 이 음봉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추이를 더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앞타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매도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지 영역 제자리에 왔죠. 제자리에 왔으니까 다시 매수를 해봄직한 자리입니다. 근데 좀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빠지니까는 좀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이 음봉이 안 나오고 여기까지 상승했다가 여기까지 하락이 그냥 나와버리면은 그냥 매수를 해도 무방한 자리입니다. 매수를 해도 무방한 자리인데 뭐 일단은 수급이 좀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제자리로 왔기 때문에 다시 상승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몇 분이 이제 요거 급등할 때 매수를 해가지고 물렸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급등할 때 쫓아가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급등할 때 쫓아가면 그래도 수익 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급등하면은 무조건 매도. 기대 수익률을 약간 낮추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구간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기 때문에 저점에 매수를 해서 어느 정도 올라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하신다라면은 수익 내기가 쉬운 장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자, 그래서 일단은 얘는 다시 올라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티움바이오가 먼저 급등에다 빠졌었는데 다시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유입이 된다면은 또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바이오주들은 뭐 특징이 좀 없는 뭐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게 뭐 보시면 오스코텍도 다시 제자리로 왔죠. 매드팩토도 제자리 부분까지 왔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또 분석을 해보면 바이오주가 다시 제자리로 왔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종목은 여기가 저점인데 여기서 더 빠진다라면은 다른 바이오주들도 안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특정 지점을 계속해서 지지를 해준다라면은 바이오주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수급이 계속해서 양호하니 계속해서 접근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종목을 뭐 바이오나 2차전지 시스템 반도체를 계속해서 선택을 하신 분들은 뭐 시장이 급락이 나오든 뭐가 됐든 간에 별 타격이 없습니다. 그 이외의 종목들이 좀 안 좋은 거고 아니면은 너무 올라갈 때 그때 이제 매수를 했다가 빠져가지고 손실이 나는 분들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좀 많이 빠졌다 싶으면은 그때 매수를 하는 게 훨씬 수익 나기가 좋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막판에 이 진단 키트나 뭐 이런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진 건 아니면 조금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뭐 하락 전환한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이런 거죠. 뭐 재료 노출. 그러니까 어쨌든
거리두기를 확정을 졌잖아요. 예, 그럼 확정이 졌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저녁에는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예, 2명 빼고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떻습니까? 어쨌든 지금은 확진자가 좀 늘고는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다시 안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뭐 주가는 이미 올랐으니까 그래서 빠진 게 아닌가. 그리고 마침 또 시장이 올라오니까 이런 종목들이 빠지고 그간 뭐 수급이 좋았던 종목이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빠졌던 이런 종목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코로나와 관련된 거는 이제 약간 유의하시고요. 예. 그냥 일반 이쪽을 하고 싶다라면은 일반 바이오 종목, 예. 뭐 그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마성 종목에서는 제가 이제 그 정치 테마주랑 원자력, 건설, 부동산 이쪽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이 갑자기 오후에 튀었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보내드린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전 관련주들이 좀 빠지면은 매수를 해봄직하다. 예. 그래서 장중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얘네들이 올라갔다 빠졌다를 너무 심하게 하지만은 일단 얘네들 흐름이 양호해요. 왜 더 보냐? 두산중공업이 얘가 안 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산중공업도 최소 여기까지는 올라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은 다 올랐잖아요. 여기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두산중공업이 안 올랐어요. 계속 여기를 지켜주고 수급이 유입이 되면은 원자력주가 아직 안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두산중공업, 한전기술, 한전 KPS를 타이밍으로 잡고 다른 종목을 해보자. 근데 두산중공업이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 보여주고 있고 한전기술은 어제 말씀드린 게 장대 양봉 나왔는데 이틀 만에 제자리 왔으니까 다시 와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런 중소형주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린 종목은 이제 세 종목만 말씀을 드렸어요. 보성파워텍이랑 우리기술이랑 일진파워. 예, 일진파워가 오늘 좋았어요. 예, 12%까지 올라갔었네요. 그리고 이 전기와 관련된 종목, 예, 이런 종목도 예, 좀 강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아직 계속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원자력은 많이 빠질 때마다 관심권을 꼭 두시고요. 예, 그리고 말씀드린 종목, 이거 윤석열 정책주, 도심재생과 관련된 거, 이런 웹스라든가 자연과 환경. 근데 웹스가 대장인데 경고 먹어가지고 조금 더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민주화, 예, 정원 NCS, 그리고 주연테크, 뭐 이런 종목, 그리고 일성건설, 범양건영, 예, KD 이런 종목도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건설주 중에서는 대형 건설주들도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전일 이제 찍어놓은 영상이 있는데 이 건설 관련돼서 찍어놓은 영상이 있는데 이게 갑자기 시장이 안 좋아서 이제 올리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시간 날 때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정치 테마주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윤석열 관련된 종목, 애니능률, 웅진, 뭐 덕성, 뭐 이런 거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뭐 아직은 하락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요거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부터 관심을 좀 가지면 어떨까, 예,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아직은 이슈가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이재명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원래는 대장이 에이텍이랑 에이텍 TN이고 사실 여기 있는 거 말고도 많아요. 많은데 너무 많아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어찌됐든 얘네들도 좀 많이 빠졌다. 예, 뭐 이렇게 보시고 얘네들도 접근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마감 시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영상 보시면 계속 똑같은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그 똑같은 거밖에 안 보여요. 예.
시장이 많이 빠질 때는 이런 테마성 종목 중에 좀 많이 빠진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단기간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단기 반발이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 반등 나올 때 빠르게 회복이 가능하고 빠르게 수익이 가능해요. 그리고 아니 내가 이제 안정적으로 좀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예. 보시면은 2차 전지들 추이가 좋고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들도 조정 정말 많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흐름 나오고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제 눈여겨볼 게 요번에 이제 조종이 나오면서 이 반도체주들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이게 삼성전자 부진이랑 같이 하는 건지 뭔지는 봐야 되겠는데 얘네들이 다시 돌아오는지도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당장 수급이나 시장의 돈은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이슈에 따른 테마성 종목에만 몰려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현시각 그 계속해서 미 증시 선물도 올라오고 유럽 증시도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하락은 뭐 오늘 어제 오늘로 좀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반기에 시원시원한 상승도 안 나오고 좀 힘들었잖아요. 이게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내 종목만 안 올라가는 것 같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